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북클럽 이수연입니다. 12월 함께 읽은 책은 프레드릭 백만의 A Man Called Obe입니다. 오베라는 남자는 소설책과 영화 모두 한국에서 꽤 유명했었죠. 때문에 책을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까지도 제목이 꽤나 익숙하실 거예요. 괴팍한 이웃 같지만 은근 친데레인 오베라는 남자의 이야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프레드릭 백만은 1981년생 스웨덴 출신의 컬럼니스트이자 블로거 그리고 작가입니다.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한동안 프리랜서 작가로 근근히 삶을 꾸려나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는 2009년에 시작한 개인 블로그에 오베라는 남자 이야기를 게시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가 점점 대중의 인기를 얻음에 따라서 책으로 또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책은 심술궂게만 보이는 동네 할아버지 오베라는 남자가 왜 그렇게 심술궂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점차 이웃이라는 공동체에 스며들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베크만을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해준 그의 첫 소설 A Man Called Ove는 2012년 스웨덴에서 먼저 출판되었고 시청년 영문 번역본이 출판되었어요. 그리고 번역본이 나온 지 18개월 만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서 42주간이나 그 자리를 유지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게다가 이 책은 현재까지 25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하니까 그 인기를 가늠하실 수 있겠죠? 오베라는 남자를 영화로 또는 영화 리뷰로 접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는 2015년 크리스마스에 개봉을 했는데 오스카상 베스트 포린 랭귀지 영국은 후보작으로 오를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고 하니까 책을 읽으신 후에는 영화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의 5가지 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억과 애도입니다. 이 책은 오베가 사랑하는 아내 솔려를 잃고 느끼는 깊은 슬픔, 그리고 주변인들의 도움을 통해 이를 수용하고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의 이야기는 소녀가 죽은 6개월 후의 시점부터 시작되는데요. 흑백만 존재하는 고독한 삶을 살아가던 오베에게 솔레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색을 보여준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여인이었어요. 오베는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녀의 흔적을 그대로 둔 채 마치 그녀가 죽지 않은 것처럼 일상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몸은 현세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소녀를 따라가고 싶었던 오베는 강제 퇴직을 겪은 후에 결국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겪는 그런 슬픔일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그 슬픔을 딛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공동체 내의 연대의식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의지하고 보살피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베가 자살 시도를 할 때마다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받게 되면서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성가시게만 느껴지는 이웃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는 서서히 공동체에 스며들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저 또한 요즘 이웃을 마주쳐도 인사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대가 변할수록 점차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지면서 서로 이를 존중하려고 또 서로 불편하게끔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개인화되면서도 스마트폰 클릭 하나로 전 세계인과 연결되는 어쩌면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에 사는 젊은 세대에게 공동체의 의미와 형태는 오베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죠. 어떤 시대라도 어떤 문화에서도 우리가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타인과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연대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규율과 질서입니다. 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The Man in the Shirt, 즉 셔츠를 입은 남자는 관료제를 따르는 공무원 내지는 사무원들입니다. 오베와 셔츠를 입은 남자 모두 규율과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베는 이들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자주 마주하게 되고 번번이 좌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오베의 좌절감에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규율과 질서는 사회 구성원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죠. 하지만 그 중요성은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남용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규율과 질서의 중요성에 대해 또 이 앞서는 더 중요한 가치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원칙입니다. 오베는 right is right, 즉 옳은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신조를 가진 원칙주의자입니다. 그의 원칙은 대부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그 덕분에 오베는 평생에 걸쳐 굉장히 도덕적이고 원칙적으로 삶을 꾸려갑니다. 우리 또한 모두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사회에서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원칙도 존재하죠. 여러분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그 원칙을 가지게 되었나요? 원칙은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면서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주제는 신의입니다. 오벤은 신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평생사도 셉이라는 스웨덴 브랜드의 차만 고집합니다. 오베가 생각하는 신의의 가치가 다소 과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만큼 신의의 가치가 희미해진, 그러나 어쩌면 가장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으실 때 신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함께 읽을 오베라는 남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요. 백맨의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칸디나비아식 유머가 이런 걸까 싶을 정도로 재치있는 문장들이 많아요.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굉장히 즐겁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 독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우리 세션에서 만나요.